안녕하십니까. FP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은 사례별 프로세스 텔링 6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보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험증권을 받는 거를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증권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요. 오늘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보장을 어떻게 받을 건지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정은요, 보장성 포맷 향상을 위해 가지고 보장 분석 시스템, 각 회사들마다 뭐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보장 설계, 그러니까 보험을 어떻게 드느냐가 아니라 든 보험으로 보장을 어떻게 받을 건지를 설명을 함으로써 고객들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고객들은 어떤 궁금증이 들까요? 나는 제대로 되어 있나? 이거 궁금증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게 사실 오늘 학습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일단 받게 되면요, 대부분은 10명한테 증권을 받으면 거기에서 8명, 9명 정도는 아무리 작은 보장성 보험이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업 능력 향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요, 제가 실제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은 공개석상에 섰을 때 고객들한테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RP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보험은 잘 계신가요? 보장은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3대 질병이라는 걸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 3대 질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3대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암, 뇌, 심장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2014년도에 전체 사람들은 얼마나 사망했을까요? 고객님 혹시 아시나요? 26만 7천 명 정도가 2014년도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남자가 많이 사망했을까요? 여자가 많이 사망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남자분이 여자분들보다 사망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이 더 많이 사망하는 이유를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저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사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실제로 남자는 얼마나 살고 여자는 또 얼마나 오랫동안 살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자,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생존 확률이 55.9%, 80세 이상 생존 확률 25%. 자, 그렇다고 보면 80세 이상 사는 분들은 5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남자들은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요? 사망보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70세 이전에 10명 중에 5명은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자분들은 어떤가요?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70세 이상 생존 확률이 78.2%, 80세 이상 생존 확률 54.5%.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5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재밌는 사실을 보면 TV 드라마나 아니면 매체들에서 보면 시골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 보면 누가 많죠? 할머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한 4명, 5명의 할아버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할아버지가 꽃보다 할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오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결국 돈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보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연금은 여자분들한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장성 보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연금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14년도에 26만 7천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뭘로 사망할까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말씀하십니다. 사고로 사망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 때문에 사망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청 한복판에 있는 전광판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교통재해 사망자 수, 불나서 사망한 사람들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로 사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3가지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47.7%입니다. 암과 뇌 그리고 심장에 관련된 질환으로 47.7%고요. 전체
질병에 관련된 게 89.4%. 그럼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하단에 보시면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고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손해보험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재해사망 아니면 상해사망 후유장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손해보험 계약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해사망이기 때문에 거의 5.8%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질병사망이 필요한 거죠. 3대 질병사망은 더 사실은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사망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손해보험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망통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고객님은 어떤 상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보장을 받고 계시나요? 자, 고객이 이때쯤 되면은 사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나는 보험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뒷주머니에 지금 증권을 가지고 오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성공한 거예요. 자, 증권을 받는 게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대 질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암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암 발생 순위가 위간, 결장, 기관지, 폐 이쪽이 많다 그래요. 근데 이런 암들은 사실상 예후도 좋지 않을 뿐더러 5년 이후 생존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사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독보적인 암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도 많이 발견되고요. 수술하고 나면은 향후에 번지지도 않고 그게 전이가 되지도 않고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더 오래 사는 확률도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암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2006년도 정도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에서 소액암으로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006년도 이전 CI보험에서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았죠. 자, 근데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9년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유방, 생식기암 같은 경우 2년 이내 발생하면 50%만 지급해 주겠습니다. 라고 규정을 바꾼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2013년도에는 대장전막내암이 소액암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암의 어떤 변천사인데요. 그러면 암에 대한 보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고객도 그걸 인지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가입하는 암보험과 내년에 가입하는 암보험 어떤 게 과연 더 고객분들한테 유리할까요? 바로 지금 가입하는 암보험이 훨씬 더 고객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뇌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뇌와 관련된 질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많이 다른데 자, 흔히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 중에 생명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뇌출혈 보장 같은 경우에는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총 100에서 9.5%, 10%밖에 보장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생명보험 2대 질병 중에 뇌출혈 보장은 전체 뇌와 관련된 질환의 9.5%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보장을 가져가야 되냐는 거죠. 바로 뇌졸중 보장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뇌졸중 보장과 뇌출혈 보장을 같이 가져가시게 되면 총 78% 정도, 80%에 육박하는 거니까 전체 100% 중에서 8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00%를 다 가져가시려면 뇌혈관 질환에 관한 부분도 같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넘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겁니다. 2006년도 이후에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판매가 됐던 상품인데 고객들이 이제야 이 상품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럼 중대한 뇌졸중은 무언가? CI보험 자체가 나쁜 상품이라기보다는 고객들한테 맞는 상품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중대한 뇌졸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경색,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서 뇌혈압에 급격한 차단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구적인 신경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고객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보장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학적 결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은 영구장애 25%인데요. 영구장애 25%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신경계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25%로 봤을 땐 장애율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신경계통 장애가 어떤 건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신경계통 장애는 보통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거, 이동 동작이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그리고 목욕, 옷 입고 벗기. 이 5가지에서 제한이 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고객들한테 살펴봐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동 동작,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지만 파행이 있어요. 절뚝거립니다. 그래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기 불가능한 상태. 계속해서 평지를 10m 이상, 100m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가 몇 퍼센트? 10%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얘기만 들어도 사실은요, 굉장히 좀 중증으로 보여집니다. 흔히 어르신들 얘기하는 중풍 오셔가지고 팔다리 좀 부족하시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위에 상위 장애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중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네.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FP님들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관상 나와 있는 것을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배변 배뇨입니다. 배변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을 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운 상태가 5%.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 섭취 5%짜리가요.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한데 젓가락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콩이나 이런 것들을 못 먹는 상태. 중한 상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목욕입니다. 목욕. 자, 목욕 시 신체의 일부 부위를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이게 5%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좀 힘들다는 거죠. 자, 10%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이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본인 혼자서 목욕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굉장히 중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옷 입고 벗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은 급성심근경색, 심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9%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먼저 살펴봤던 뇌출혈과 비슷합니다. 9.4%. 전체 100% 중에 9.4%니까 10% 내외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 질환들은 다 뭐냐는 겁니다. 나머지 질환들은 다 협심증이나 아니면 다른 심장질환이라는 거죠. 그럼 그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고객분 입장에서는 보장 자체가 제대로 되어가지 않는 거죠. 자, 3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FP님들도 잊지 마셔야 될 게 이 3가지 질환, 암, 그리고 뇌, 그리고 심장에 관한 질환은 중대질환으로 분류는 해놨어요. 걸리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질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대 질병을 가지고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급성심근경색증 나왔으니까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비자가 가지고 계시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과연 어떤 거냐는 거죠. 많은 FP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에 심전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ST 분절파,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해야 되고요. 자, 심근효소의 새로운 변화와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GKMB나 트로포닌 같은 심근효소의 새로운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들이 다 한꺼번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3가지 중에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게 되면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서는 진단 기준 자체에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CI보험 자체를 우리가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약관상 나와 있는 정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님,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받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고객들한테 대넘겨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심근효소의 상승, CKMB와 트로포닌. 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CKMB만 인정을 하고 트로포닌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2개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검사를 못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심근효소 CKMB나 트로포닌 같은 경우에는 흉통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면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보장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응급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고객분들한테는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관상에 나와 있는 정의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객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3대 질병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나는 사망보장을 얼마를 받아야 하고, 진단보장은 얼마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보장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고객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이 기준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은 FP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도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통계에 나와 있는 통계 규정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나의 보장이 적당하구나 아니면 적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장성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는 세대들은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 정도가 지금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이나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분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어요. 대한민국 중추 세력들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중심을 이끌어가는 세대들이었으니까 보험을 많이 드셨겠죠. 근데 지금 그게 한 10년에서 15년 지나면서 경제력도 좀 떨어지고 보장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족한 보장에 대한 부분이 리드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세대가 바로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뭐 작년부터 그랬고요.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향후 내년 정도까지는 보장성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장 분석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 비슷하겠습니다. 저기 뭐 안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건 다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아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고객들한테 좀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험기간은 언제까지가 적당할까요? 자, 신체 제약기라는 것도 있고 간호필요시기, 간병인 필요시기라는 것도 있는데 나이를 보면 80세가 돼 있죠. 그죠? 지금 매스컴에서 너무 좋은 게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80세 이후에 부족한 보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객들 스스로가. 왜냐하면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0여 년도 아니 6, 7년 정도밖에 안 됐겠습니다. 그렇죠? 보장의 대부분들이 80세에 끝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다 보니까 보험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고객들 스스로가 사실은 궁금해하고 있고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수입이 있으면 그때까지 내는 게 보험료 제일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당히 섞어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고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장분석 컨설팅을 하시기 전에는 보험 내용들이 사망, 진단, 그리고 수술이나 입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고표라든지 아니면 세부 부분이 많았는데 보장분석 컨설팅을 받고 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이 생기고요. 좀 전에 보셨던 꼬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장의 공백을 메우는 거지 새로운 보험을 드는 게 아니다라고 고객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제는 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이 좀 꺼리는 분들 많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에게 증권을 주셔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의뢰를 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고객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동그라미가 아닌 세모나 이렇게 X 표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눈에 들어오시나 봐요. 궁금해 하십니다. 이게 뭔지. 왜냐하면 고객들은 보장성 보험 한두 개 들었으면 웬만하면 난 잘 들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부족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다 견물생심인 게 그걸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증권을 가져오려고 뒷주머니 손에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증권을 입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그래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자, 보장분석 컨설팅을 하기 전에는 방사형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꽉 채워지지 않고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시죠. 그죠? 자, 그런데 보장분석 컨설팅을 받고 나시면 어떤 식으로 바뀌실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는 요만한 영역들만 보장이 돼 있었던 것들이 자, 이제는 많이 커졌죠. 자, 위에 주변으로 이렇게 보장 내용 자체가 커지면서
전체가 세팅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시장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객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이 그리고 보장성 보험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에 대해서 안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하신다면 증권 입수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어떤 영업 활동이나 계약까지 충분히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축성 보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트레이닝 여섯 번째 시간에는 고객들한테 보장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증권을 어떻게 입수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객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장에 대한 전달을 해드리고요. 증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